지난 인터뷰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내용이 IQ가 낮아도 명문대에 갈 수 있는 이제 아이들의 공통점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IQ가 낮아도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IQ라고 하는 건 사실 결정성 지식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이름이 뭐죠?" 라고 했을 때 마이크라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이 도구의 이름이 마이크인 걸 알고 있어서 그래요. 결정성 지식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IQ는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이름이 뭐야?" 그래서 이거 마이크." 이게 텔레비전 아니고 마이크라고 얘기하면 이제 점수가 올라가는 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때 보면 그런 알고 있는 지식을 묻는 문제는 많지 않아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그런 문제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응용 문제잖아요, 전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응용해서 새로운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를 테스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선 작업 기억이 필요해요. 작업 기억이 좋아야 되는 거고요. 작업 기억이 좋을수록 그런 어떤 응용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어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IQ보다는 작업 기억이 더 중요한 건데, 작업 기억에 관련된 두뇌 영역 중에 하나가 전전두엽이에요. 전두엽인데, 또 전두엽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메타인지라는 걸 관장을 합니다. 메타인지가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인지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스스로 깨닫는 게 인지예요. 그럼 메타인지가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제시한다는 거죠. 메타인지가. 그러니까 나에 대한 성찰이에요.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성찰할 수 있어야,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내가 그러면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전략을 세울 수가 있죠. 성찰과 피드백이 순환고리처럼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상위 0.1%에 있는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뭐 IQ도 비슷하고 그 집안의 소득 수준도 비슷하고 뭐 거의 다 비슷해요. 딱 하나 차이 나는 게 뭐냐면 상위 0.1%에 속하는 아이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걸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잘 안다는 거야. 내 역량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뒤집으면 내 역량을 잘 안다는 건 반대로 내가 가지지 못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무엇인지 모르면 공부할 때 어떻게 돼요? 아는지 모르는지 모른 채 그냥 처음부터 다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막 두꺼운 참고서가 있다 그러면 처음에 3분의 1만 새까맣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무조건 처음으로 다 돌아가서 공부를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3분의 1 안에 아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는데 내가 아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게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는 부분은 스킵을 해도 되죠. 모르는 부분은 공부를 해야 되고 아는데 어렴풋이 아는 것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런 식으로 나만의 학습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 거 모르는 거, 그래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알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테스트를 많이 해보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봐야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테스트 없이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거든요. 상위 0.1%하고 나머지 학생들하고 공부하는 방법의 차이 중에 큰 것이 뭐냐면 상위 0.1%는 내가 무언가를 입력을 했으면 그거를 출력을 해요. 항상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나를 끊임없이 점검을 해요.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냐, 입력 학습을 많이 해요. 책을 보고 달달달 이것을 외우는 거야. 달달달 외웁니다. 그리고 여기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면 나는 이 책의 내용을 다 알았어 라고 오해를 하는 거야. 근데 입력하는 거하고 테스트를 해서 내가 아는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 메타인지를 잘 활용한다는 건 그런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도파민 과잉 시대를 살다 보니까 아이나 어른이나 다 인제 집중력이 저하되고 일을 완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럼 이제 두뇌를 좀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하고 두뇌의 활용 능력을 좀 높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요즘에 사실 인제 뭐 알파 세대는 뭐 스마트폰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나고, 또 요즘에는 인제 뭐 쇼츠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는 그 어떤 매체에 익숙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런 얘기가 있죠. 팝콘 브레인. 굉장히 인제 강한 자극에만 반응하고 약한 자극에는 반응을 안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도파민이라는 단어, 도파민하고 파밍을 결합해서 인제 도파민 쏟아지는 일만 찾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극적이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만 하려고 하는데, 그 스마트폰 같은 데 익숙해져 있으면 계속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책 같은 거 잘 못 읽어요. 보통 책이 뭐 200쪽, 300쪽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읽으려면 굉장히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집중해야 되고 몰입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팝콘 브레인이 되거나 뭐 도파민을 추구하게 되면, 그러면 도파민 자극으로 인해서 주의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뭐 물론 집중력에 이 도파민이 필요한데 도파민이 과잉이 되게 되면 문제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아야 되는데, 한번 인제 뇌가 그런데 강한 자극에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되돌리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꼭 그런 거죠. 뭐 이거는 너무 심한 비유가 될 수도 있는데요. 어떤 약물에 반응했던 사람들이 약물을 끊으면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기 쉽지 않은 것처럼, 이 도파민도 일종의 뭐 약물이에요.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것도 중독성이 있거든요. 도파민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끊기가 쉽지 않아요. 팝콘 브레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게 막는 겁니다. 요즘에 어린아이들 보면 이제 아주 어린 나이부터 스마트폰 쥐어줘가지고 이렇게 영상 보는 경우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굉장히 위험하고요. 또 우리 사춘기 애들이 이렇게 그 스마트폰을 많이 보고 팝콘 브레인이 되거나 그러면, 우리 사춘기 때는 이 뇌 안에서 가지치기가 많이 일어나요. 필요한 영역은 가지를 많이 연결하고 불필요한 영역은 가지를 줄여버립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에 익숙해져 갖고 자극적인 것들, 도파민 분비되는 것들만 보게 되면 그쪽 영역만 발달이 되는 거야. 반면에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는 것들, 예를 들어 가지고 아주 고전 문학 같은 거, 이런 거 읽으면 도파민이 안 나오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에 장기 보상이에요. 근데 단기 보상에 익숙해져 있으면 장기 보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련된 두뇌 회로가 발달이 안 되고요. 그러면 뭐 긴 문장 같은 건 못 읽고요. 그러면 이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문해력이 낮아지면서 어떤 단어 수준 같은 거, 굉장히 요즘에 문제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이니까, 그러자면 어떤 이 부모님들도 같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요즘 젊은 부모님들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비슷하다는 거예요. 젊은 부모님들도 자극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속 가게 되면 두뇌는 항상 이렇게 편향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면 단기 보상도 중요하지만 장기 보상을 줄 수 있는 그런 활동도 의도적으로 병행을 하셔야 되고요. 스마트폰 사용도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사용 원칙을 정해놓고, 예를 들면 이제 뭐 식사 자리 같은 데서는 스마트폰 빼고 가족 간에 대화를 하든가, 잠자기 전에는 사용을 못하게 하든가, 뭐 그런 원칙들을 정해놓고 좀 엄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죠. 제가 이 시작한 일을 마무리하는 힘, 이 책을 쓰면서 저도 지난 일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요. 이 책을 쓰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일들이 있었지, 그래서 내가 중간에 실패했다, 잘못했다, 아니면 흐지부지 됐다
하는 일도 뭐 성공한 일 당연히 마찬가지지만 이런 일 중에서도 꼭 내가 다 잘못한 것만은 아니구나. 내가 꼭 배움이 없었던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감정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일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못 가고 중간에 끝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 돌아보기 싫어합니다. 돌아보면 굉장히 이렇게 감정이 불편해지니까 돌아보기 싫어하는데요. 그럴 때 의도적으로라도 한번 돌아보시면 그 부정적인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어요. 오히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라고 하면 이제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요. 긍정적인 정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런 측면에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마무리하는 요령 그런 걸 다루는 내용도 있지만 마무리를 통해서 내가 더 긍정적인 정서를 갖고 자신감을 갖고 그래서 미래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새해가 되거나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다양한 계획들 많이 세우잖아요. 근데 작심삼일이란 말도 있는 것처럼 좀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거나 끝까지 뭐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되는 내용을 담고자 쓴 책입니다. 그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읽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